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예, 4월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전에 2번 만나 뵀었죠. 대중음악 평론가이시자 또 수집가이기도 하신 한국형 오타쿠 최규성 선생을 모시고 함께하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1958년은 아주 중요한 해죠. 무엇보다도 58년 게티들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음악 역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모셨습니다. 최규성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요한 멘트인데. 뭐가요? 저는 58년 개띠가, 네. 58년 개띠가 굉장히 실험적인 세대입니다. 예, 예. 실험 대상이었죠. 항상 뭐 예. 교육제도라든가. 예. 그래서 58년 개띠들 중에는 별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예. 그 해에 한국에서 최초로 LP가 제작된 해니까 대중음악사적으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해인데 사실 그동안 네. 우리나라는 최초의 국내에서 제작한 최초의 LP가 뭔지도 몰랐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 보내주신 자료 보고서 네. 5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LP를 제작했구나. 그런데 그럼 그 전까지는 LP가 없었고 어떤 걸로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LP는 있었는데요. 네. 국내에서 제작한 LP가 없고 미팔군을 통해서 미군들은 뭐 해방 이후부터 국내에 주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팔군 부대라는 게 생겼었고. 예. 그런데 미팔군 부대를 통해서 미국에서 제작한 그러니까 네. LP 자체는 1948년에 미국 콜롬비아에서 제작한 거예요. 콜롬비아 레코드사.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제작된 뭐 10인치 7인치 도나츠 7인치. 엠번이라는 예. 그 싱글 음반도 그렇고 예. 12인치 LP까지 외국 음반은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외국 그런 음반을 아무나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원판 LP가 한 500장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네. 국내 탑 컬렉터로 예. 신문에 이렇게 소개될 정도. 정말요? 예. 요즘은 명함도 못 내밀지만 예. 그때는 워낙 그 귀해하던 시절이니까 예. 집에 전축만 있어도 그 집은 조금 뭔가 좀 산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죠. 맞아요. 전축입니다. 전축. 그리고 추금기 시절이 있었죠. 그 이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네. 58년도에 사실은 LP가 이제 제작되긴 시작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그때는 공보처죠. 예.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을 그때는 공보처장이라 그랬어요. 공보처장, 그러니까 네. 지금 장관급이죠. 네. 그 정부 주도로 제작을 한 거예요. KBS에서.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직 LP를 만든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민간에서 LP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산 기반이 모두 부서지고 그리고 LP라 1948년에 첫 상용화가 됐는데 네. 우리는 국내에서 10년 생산하지 후죠. 않고 네. 미군을 통해서 소량 수입된 네. 그런 원판이겠죠, 전부 다. 그런 게 일반에는 이제 널리 이제 유통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LP는 세계 최초로 LP가 제작된 개발된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도 LP 제작이 시작했던 거예요. LP는 롱플레잉.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유성기 음반이라 그랬잖아요. 예. 유성기 음반으로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유성기 음반은 소위 이제 SP라고 그러죠. SP. 예, 숏 플레이죠. 숏 플레이. 예. 숏 플레이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스탠다드 플레이라고도 얘기하고. 스탠다드 플레잉. 네. 그러니까 그 유성기는 한 면에 네. 음반 한 면에 한 곡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회전수도 굉장히 빠르죠. 72회전. 78회전. 78회. 예. 1분에 78바퀴가 도는 그렇죠. 겁니까? 예. LP는 근데 33과 3분의 1.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고 예. 그 싱글 같은 개념 예. 그 음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예. 45회전. 그래서 아마 LP 플레이어를 보시면 33과 3분의 1하고 45회전 이렇게 두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 보통 45회전은 이제 싱글일 경우에 네. 그 싱글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싱글 개념이 좀 혼용, 좀 개념이 없어요. 네. 싱글은 싱글인 건데
LP가 아니거든요. 예. 롱플레이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국은 싱글과 LP 이 개념이 명확한데 우리나라는 다 그냥 LP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닐로 만든 거는. 그렇죠. 그리고 앨범 개념으로 유통을 시켰지 싱글 개념으로는 유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책을 낼 때도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떤 가이드를 했어야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럼 우리나라 외국의 자기가 싱글을 봤을 때 거기에 LP라고 써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 출판사 이제 아무래도 그 출판사 대표가 외국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개념이 명확하게 서신 분이었는데 네. 그냥 보여줬죠. 자 봐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싱글 거기에는 LP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한국 대중음악의 특수한 그 상황인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33과 3분의 1밖에 도는 비닐로 찍어낸 네. 이것이 LP 정이라고 하고 그 전에 들었던 것은 그러면은 추궁기 유성기 시절에 들었던 것은 78회전을 했었던 네. 그거는 이제 뭘로 만들었죠? 비닐이 아니고요. 예. 소위 돌판이라 그러죠. 예. 돌가루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LP는 열에 약하거든요. 열에 약하죠. 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반영구적인데 네. 유성기 같은 경우는 돌로 돼 있어서요. 떨어뜨리면 그냥 깨집니다. 그렇겠군요. 예.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나왔잖아요. 우리 네. 대중음악이 시작된 거는 20년대지만은 본격화된 거는 1930년 그 최규엽 선생의 뭐 봄노래 부르자 네. 유랑인의 노래가 그 직업 가수로는 최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직업 대중 가수로. 예. 1930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뭐 황성예터라든가 목표의 눈물 이런 유성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중음악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네. 근데 그때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 유성기를 만들 그 어떤 기술이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에 가서 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음반을 듣다 보면은 한국 전쟁 시기에 묻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거를 녹여요. 녹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거기다가 또 음반을 만든 거죠. SP를. 그러다 보니까 덜 녹아서 노래를 듣다 보면 일본 노래가 막 나오는. 아이고 이런 그 웃을 수도 없는. 사실 그런 게 또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아이템. 하긴요. 우표도 잘못 만들어진 우표 그거 건지면 비싸죠. 대박이잖아요. 그런 게 더 비싸죠. 1920년대 윤심덕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가 26년이죠. 26년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사회 참여를 녹음하고 오는 길에 말하자면 대한해협에서 그 빠져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좀 미스테리하죠. 그 후에 파리에서 둘이 잘 살고 있는 거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엘비스 프레슬리 생존설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긴 합니다만. 그렇죠. 여하튼 그 한국 사회에 대중가요가 그 어떤 화두가 돼서 이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찬미는 창작곡도 아니고요. 보면. 그렇죠. 다뉴브강의 물결인 그 서양 음악의 번안 일종의 번안곡이라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랄까 그렇지만 하여간 사회 찬미가 한국에 일으킨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노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창작곡 낙화유수 영화 주제가죠. 이정숙이라는 동요 가수가 부른 건데요. 그 어떤 그런 곡들이 있지만은 사회 찬미를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시점 돼갖고 왜 음악 안 들려주시냐고 이렇게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최초 레코딩 LP 레코딩 그 앨범을 지금 갖고 오신 겁니다. 그죠? 갖고 왔죠. 아마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요. 방송사상 직접 이 최초의 LP를 트는 건 처음입니다. 여기서 손뼉 한번. 그러면 이게 보니까 KBS 레코드라고 써 있어요. 공보초에서 주관하고 그렇죠. KBS에서 제작을 이걸 했던 이유가 방송의 어떤 그 용의. 이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SP는 한 곡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고. 근데 가수를 일일이 불러서 또 녹음을 해가지고 또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독 보면은 이게 촘촘하지 않습니까? 곡수가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일종의 자료집으로 만든 거군요.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런
한국에서 제작된, 국내에서 제작된 최초의 LP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네요. 가요는 없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네. 이후에는 그 60년대 그 유명 가수들, 그 미팔군 가수들 이런 분들 가요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민요라든가 가곡 네. 그리고 동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의 노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제 아내가 이걸 들으면서 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동네에서 고무줄놀이 하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그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면서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자, 지금 원석이 정말 더 대단할 것 같은데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좀 뜸 좀 들이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1958년도에 어린이들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60년대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강릉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거든요. 저도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잠깐요. 지금까 강릉 KBS 어린이 합창단 하셨다고요? 네. 대단한 벼슬을 하셨네. 그때 아무나 벼슬은 벼슬이었어요. 그게 그쵸? 그때 당시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저 오디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수 출신 대선배님이시네. 그 방송 제가 데뷔한 게 66년인 거죠. 66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네. 1958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LP. 네. 그 우리가 보통 보는 12인치. 그러니까 이제 12인치라는 것은 이 지름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지름이죠. 그러면 12인치가 아닌 다른 LP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7인치도 있고요. 7인치. 이미 그때 당시. 예.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뭐 도너츠 앨범 그리고 10인치도 만들고 10인치도 다 제작한 게 기록으로 신문 기사로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최초의 LP가 언제냐는 56년설, 7년설, 8년설 이렇게 그 3개년에 네. 이게 좀 난무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결정적인 거 당시는 대한뉴스 시절입니다. 대한뉴스. 극장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대한뉴스를 봤어야 됐어요. 보면 오늘도 대통령 깎겠께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매주 했단 말이에요. 쥐를 잡읍시다. 뭐 이런 거. 혼식 분식 장려 뭐 이런 거. 예. 그 대한뉴스에 국내 최초 LP 제작 개소실이 나오는데 그 공보처장이 근데 당시 CBS 사장 출신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처음 제작된 LP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전에 방송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 최초의 LP 그 제작에 대해서 글이 있는데 그 팩트가 좀 다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맞춰서 기사를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팩트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게 어떤 LP인지도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진이 거기 실려 있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 이제 공보처장이 자켓을 들고 있는데 자켓 앞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반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아시스 레코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봉철 사장님 당시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 창립자 아시죠?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회사에 있던 엔지니어가 어떤 유성기 시절부터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녹음 또 제작 이런 음반 제작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김성일한 분이 책에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찾아간데 그 과정이 그 미로를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빛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대한뉴스에는 앨범 자켓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자켓은 저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그 음반 찾아 산만리를 계속 한 거죠. 야, 이제 보니까 뒤에 영문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 KBS 믹스 코러스, 그러니까 혼성합창단이 1957년에 9월에 처음으로 결성이 됐고 58년에 찍은 KBS 레코드 이거 색동적 옷을 입은 그런 멋있죠,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하드카워. 그래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물자를 아끼지 않고 최고로 투자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최초 LP에서 한 곡을 더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 이게
그 당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예.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도 가르쳤고 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50년대에서 이제 60년대 넘어갈 때 특히 60년대는 홈송을 또 정부에서 많이 장려했잖아요. 그렇죠. 건전가요라는 게 네.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때인데 그 이전에는 뭔가 이승만 대통령을 좀 우상화하고 찬양하거나 심지어는 뭐 이승만 이 대통령 탄신 몇 주년 네. 그런 음반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탄신 몇 주년 체육대회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어요. 그런 축하 뭐 공연. 그래서 네. 그때는 국경일을 같은 개념이었죠. 참 남북이 참 아주 비슷해요. 비슷했죠. 그러면 노래 제목이 아워 프레지던트라고 돼 있는데. 아워 프레지던트.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인데 제 아내는 그 노래로 그 고무줄놀이 했던 친구들은 이승만 노래라는데요. 그냥.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추억의 노래이기도 하다고 하는. 여기는 어릴 때 고무줄 그리고 꼭 그 이 손병희 같은 사람 와서 그 고무줄 끊는 또 개구장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요. 아이스 깨끼 했구나. 아이스 깨끼. 예, 저는 아이스 깨끼 파였어요.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80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하는 그런 길이 남으실 네. 우리 대통령. 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노래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가르쳤고 예.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 음악성이 높아요. 맞아, 가사를 떠나서 예전에 우리 저 정수라가 부른 아대한민국 있잖아요. 같은 거. 이게 건전가요가 그 차트 1위까지 올랐던 그때 뭐 50에서 전폭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위촉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가사 때문에 우리가 좀 짜증났지. 예. 근데 지금 지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좋은 가사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예, 희망사항을 얘기한. 그리고 음악도 좋아 보면. 1958년도에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주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LP 중에서 두 곡을 들으셨어요. 이거 참.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네네. 뭐 처음은 그리고 LP도 좀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LP들로 골라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국내 최초의 네. LP 들으셨잖아요. 네. 이게 저는 처음에 이 KBS 레코드가 12인치여서 네. 이게 최초의 LP일 거로 확신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음에 10인치를 찍은 거로 알았거든요. 네, 이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10인치를 찍다가 12인치로 62년도에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보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정부에서는 그 많은 양의 네. 노래를 넣기 위해서 그 12인치로 제작했지만 네. 민간에서는 10인치로 했습니다. 작은 12인치가 걸로? 아니고. 네. 그러다가 근데 10인치는 어떤 음반이 최초인지가 아직 밝히지 않았구나. 불분명해요. 근데 12인치는 기사가 나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치캣이라는 김치캣. 걸그룹이죠. 듀엣인데 어. 그 검은 상처의 브루스라는 그 타이틀이 들어간 요 음반이 우리나라 이제 민간 오아시스죠 보면. 오아시스 그리고 레코드사. 그 최초의 LP 엔지니어 분이 바로 오아시스 그 녹음 실장이세요. 그러셨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네. 봉철 그 대표가 자신의 그 엔지니어가 가서 최초의 LP를 만든 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 그렇군요. 이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쏟지 않았었던 시대 얘기인데 이거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검은 상처의 브루스라고 읽어야 돼요. 그땐 발음을 지금 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 이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던 시절이. 브루 그룹은 줄을 쫙 그어놓고 씁니다. 길게 좀 이어주라는. 게다가 김치 캐츠는 영어로 써놨고요. 검은 상처는 한자로 썼어요. 상처. 네. 그리고 검은 상처의 브루스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12인치짜리 민간 레이블에서 제작한. 민간 레이블이요. 네, 그게 이제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 레코드 서울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레인지 앤 컨덕티드 바이 박춘석이네요? 그렇죠. 대단한 올드 팬들에게는 정말 전설입니다. 예. 그 박춘석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오아시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패티김 데뷔 앨범. 네네. 10인치거든요. 예. 거기 박춘석 다 했어요. 보면 프로듀싱을. 그땐 전속 작곡가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도 다 이제
그 팝을 번안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보면. 그 예, 예. 패티김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박준석은 경기고등학교 맞습니다. 나와서 예, 예. 서울음대를 다녔던 그 신동이죠. 그렇습니다. 예. 기록인 뭐 이런 분들하고 재즈 트리오도 했었고요. 10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까까머리를 감추고, 그렇죠. 성인들과 함께 그 재즈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었던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재즈나 팝을 했던 분이란 얘기죠, 네. 시작은. 근데 아, 이분이 이미자하고 이게 그렇죠. 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오아시스에 계시던 분이 이미자란 가수의 노래를 듣고 반해서 네. 전속사를 스스로 그 가수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분은 그런 트로트 계열에도 훌륭한 곡들이 많습니다만 너무 많죠. 초우 같은 그런 아주 격조 높은 곡들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먼 뿌리가 재즈나 이 팝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준석 하면 뽕짝 네. 그 작곡가로만 생각하면 오해하시라는 얘기죠. 보니까 검은 상처의 브루스 원곡은 Broken Promises 그렇죠. 그리고 알디라 문 리버 라 팔로마 예,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당시 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에 네. 한국에서 인기 있던 레퍼토리들인데요. 네. 그 브라큰 프라미스 깨어진 약속이잖아요. 네, 네. 그 직역을 하면은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제목을 검은 상처의 블루스라고. 시적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근데 여기 타이틀은 검은 상처 브루스라고 써놓고요. 밑에 곡 제목은 검은 상처 브르스라고 표기가 그러니까 뭐 그냥 가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신중현 선생님도 네. 첫 밴드가 더하기 4개라 그러는 애드포. 애드포라 예. 그래야 예, 되는데 애드허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음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애드허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두허, 그죠? 허, 예, 예. 허거 할 때 요즘에 에두허입니다. 예, 그게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화울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검은 상처의 브루스는 굉장히 히트했었고요. 듣고 싶어 정말.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민간에서 제작한 최초의 10인치 LP를 가서 네네. 먼저 트는데 이 김치캣이 네. 59년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진출한 아, 김시스터즈에 이어 국내 2호 미국 진출 2호 팀입니다. 그렇군요. 3호가 이제 솔로 가수로는 처음이죠. 패티김입니다. 그렇군요. 전부 다 대단한 그런 예술가들인데 네. 박춘석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당시에 사회 누가 많이 본 줄 아세요? 배삼룡 선생님이 많이 모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김상희 선생님도 예. 신중현 사단에서 사이키델릭 락커셨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시민회관에서 하는 사회를 배삼룡 선생님이 하시는데 예. 신중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해외에서 사이키델릭 수입업자라고. 아마 나중에 재밌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까? 점점 앞으로 가야 될 이제 시간이 장장이 있으니까 네. 귀한 정말 대중 우리 가요도 네. 그렇고 때로는 뭐 필 받으면 또 이게 각 나라의 그 또 재미난 네. 노래들도 소개하는 그 LP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네. 이 찍어낸 12인치 LP인 1962년작 김치캣의 검은 상처 브루스 완벽한 가창력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게다가 예. 동시녹음인 거죠. 동시녹음. 지금 젊은 시절에 예. 그 박춘석 선생님의 그 아주 피아노. 정갈한 예, 피아노. 예. 아주 격조가 있어요. 그 넘치지도 않고 적재적소에 살짝 일제 강점기 때는 박춘석 선생님이 활동을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저 박시춘 선생님. 박시춘 선생님은 이 기타가 목포의 눈물 할 때 그 기타 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정말 대가세요. 그리고 저 눈물 젖은 두만강에 네.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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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그렇죠. 네. 그 대단한 그 당시에는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또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거의 연주를 못하면 안 됐죠. 네. 근데 사실 나중에 눈물 젖은 도망강 눈물 젖은 LP로는 소개할 수 있잖아요. 네. 눈물 젖은 도망강이 38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그때는 하나도 인기 끈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앞면에 있던 왕서방 연가라고. 비단의 장수 왕서방. 그게 그러니까 김정우 선생님은 그런 민족가요를 부르시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코믹송을 부르는 마녀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 눈물 젖은 도망가면 묻혔던 노래고 이 해방이 되고 이데올로기 충돌이 빚어지잖아요. 네네. 남북에. 예. 그러면서 한국전쟁 시기 그러니까 납북이 되거나 월북을 했거나 이런 가수 또 문인 네. 이런 분들의 작품은 다 금지됐습니다. 아. 틀 노래가 없어서 그렇군요. 김정은 선생님이 근데 조명암 선생님이라든가 네네. 이 북으로 가셨던 분들 노래를 빼니까 네.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눈물 젖은 도망강인데 바로 뜬 건 아니고요. 63년인가 정도에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고 아, 그래요. 그거의 시그널 음악으로 깔리면서 반공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발표한 지 몇 년 만에 히트한 겁니까? 예, 대단하군요. 28년 그러니까 손병현 씨 노래도 발표한 지 28년 후에 잘 될 수도 있어.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알른이 죽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이거 보니까 자켓이 얇아요. 그 4년 전에 나왔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레코딩, LP 레코딩, KBS 레코드가 상당히 두꺼운 재질의 종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얼마나 그 제작비에서 네. 차이가 많이 들어간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LP 자체가 고급 네. 그 상품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 지금 KBS처럼 나온 거는 외국에서 만든 수준이고요. 네. 국내에서 할 때는 저렇게 가면 제작 답이 안 나오죠. 그렇군요. 예. 예,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진출이 아닌 두 번째로 진출했었던 그러나 레코딩은 민간으로서 처음으로 12인치를 했었던 예. 김치캐치의 음악 두 곡. 아, 이 박춘석 선생의 오리지널 곡은 참 모던합니다. 그죠? 거의 재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분이 나중에 이미자 선생과 콤비를 이뤄서 박춘석 사단, 뽕짝 그야말로 예. 사단을. 그러니까 뭐 이미자, 하추나 남진 또 네. 저 문주란 이런 네. 분들을 다 박춘석 사단 되는 게 꿈이셨죠. 그렇죠. 네. 마지막, 참. 그 당시 경기중학교는 정말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가는 그렇죠. 곳이었는데, 네. 거기 출신의 음악가이면서 네. 또 선글라스를 즐겨 썼던 멋쟁이기도 했었던. 오늘 선글라스 안 낀 모습 처음 봤죠?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은데. 다음에 준비하신 곡은 무려 김 시스터즈예요. 김 그러니까. 시스터즈예요. 미국에 두 번째로 갔으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최초로. 예. 그러니까 사실 2009년에 네. 2009년에 원더걸스가 네네. 미국 진출하면서 네. 나왔던 얘기가 국내 최초로 걸그룹이 그 미국에 진출했다 이렇게 홍보했었거든요.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그보다 반세기 전에 이미 진출을 했다. 지금 비분관계 하시면서 마이크가 퍽퍽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좀 흥분했네. 그러니까 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2009년에 어떻게 한국에서 최초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59년에 네. 이미 우리 김 시스터즈 네. 그 이난영 선생님들 자녀들이잖아요. 독포의 눈물의 고 이난영 그렇죠. 선생님.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오빠인 이봉룡. 아. 그 두 분이 LKL 레코드를 운영하셨었는데 어쨌든 59년에 김 시스터즈가 라스베가스 간 거는 걸그룹으로는 국내 최초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원더걸스가 가기 50년 전이군요. 50년 전에 간 거죠. 그리고 그 싸이가 또 이렇게 차트 막 했을 때 네. 빌보드 차트 최초 뭐 예, 난리 예. 났잖아요. 예, 예. 보면은 물론 2위까지는 갔죠. 예. 8인가까지 갔던 그 김 시스터즈도 빌보드 차트 당시 7위라고 돼 있네요. 7위, 예. 그 똑같은 그겁니다. 핫싱 그 100. 예. 빌보드 그 싱글 차트죠. 싱글 핫 예. 100 차트에 7위에 그게 선정됐군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보컬 그룹 노래 리메이크한 건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거든요. 1964년 7월에 찰리 브라운 등 12곡을 수록한 첫 독집이 나왔고 여기에 찰리 브라운이 7위까지 올라갔었다는 얘기군요. The Kim Sisters Their First Album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나온 음반을 이난영 씨가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그 한글만 넣고 앞뒤는 똑같습니다. LKL 레코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똑같은 게 대만에서 나온 음반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도 소개를 했죠. 대만이요? 예. 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김 시스터즈는 국제적인 가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도 싸이가 굉장히 미국에서 각광받았잖아요. 네네. 좀 코믹한 노래였잖아요. 예, 맞아요. 50년대 당시에도 이 보컬 그룹의 특징이 코믹송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 시스터즈가 부른 이 찰리 브라운도 좀 코믹합니다. 자, 김 시스터즈 보면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에드 설리반 쇼, 그렇죠. 이런데 거의 고정 비슷하게 출연하기도 했었고, 거기 출연하면서 음반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은 다른 악기를 배워와갖고 연주를 하기도 했었던 음악 신동이었었어요. 실제로 당시 그 당시에 라이프지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프. 사진 화보 잡지잖아요. 예. 거기에 김시스터 특집이 나갔는데 예. 그 의상이며 그 춤이며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은 야 이게 50년대가 맞는지 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멋있죠. 자, 그럼 김 시스터즈의 찰리 브라운과 그리고 한 곡 더 듣죠?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전국 투어 막 잡힐 거 아니에요? 네네. 월드 투어가. 네. 근데 이난영 선생님은 외로움 때문에 혼자 사셨잖아요. 자녀들 다 보내고 같이 살았던 첫 남편은 납북됐고요. 네. 둘째 같이 살았던 남인수 씨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알코올 중독으로 쓸쓸하게 죽어요. 세상을 떠나시는데 근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도 월드 투어가 잡혀 있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70년도에 김 시스터즈는 귀국을 이제 내한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그때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불러서 눈물바다를 만들죠.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고 어머니의 임종도를 지키지 못했던 김 시스터즈가 어머니를 추억한 김 시스터즈 가요집을 내면서 어머니께서 부르셨던 그렇죠. 고 이난영 선생의 다방의 푸른 꿈. 예. 목표의 눈물도 그러고 예. 전국 투어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는 파주에 묻혔던 네. 어머니 모셔 가서 이제 참배하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다 이렇게 막 생중계될 정도로 네. 워낙 세계적인 가수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난영 선생님 묘소가 사막도인가요? 네, 목포로 네. 가서 수목장으로 이렇게. 네. 그때도 한번 그 언니가 왔었죠. 김 네. 시스터즈, 김브라더스하고 같이. 맞아요. 그 이난영 선생의 그 자녀들 그 딸은 김 시스터즈의 주축을 이뤘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김 브라더스. 이게 네. 음반은 내지 못했는데 50년대에 보면은 네. 금방울 자매인가 금잔디 자매인가 한번 좀 음방울 자매 말고요. 네, 그 전에 보면 이 김 시스터즈 딸이 워낙 많아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도 나름 이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네. 서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돈의 팔촌까지 사촌까지 중에서 노래 그러니까 김 시스터즈는 넘버 3까지. 예. 그러니까 톱 3까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고 톱 4 여기부터는 국내용으로 활동했던 팀이 또 있었어요. 그래요? 그 언니들이. 아이고 예. 그 외에 연안부도 불렀던 김트리오. 김트리오는 다른 집안입니다. 그죠? 거기는 완전히 또 시대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59년에 미국 갔잖아요. 거긴 역으로 단장의 미아리 곡에 불렀던 김혜원 선생님 자녀분들인데 미국에 이제 살다가 오히려 70년대 말에 여기는 한국으로 다시 끌어와서 이제 그 연안부드라는 노래를 그 노래도 독특했어요. 예. 하여튼 김트리오, 김시스터즈, 김브라더스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릴리화라는 가수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면 최초에 진출하는 가수가 김시스터즈. 네네네. 그럼 유럽에도 진출한 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리아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80년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음반이 다 증명을 합니다. 보면 이미 50년대 말에 당시 이제 서울음대 다녔던 그 릴리화죠 보면. 릴리화. 예. 자 음반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네. 성악가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곡도 불렀고 민요도 불렀고 만약에 뭐 민요만 부르고 가곡만 불렀다 그러면은 대중 가수로 보기 힘든데 그 첫 곡으로 된 독일어 읽을 줄 아시면 한번 바인트 나흐트 그게 뭐냐면 그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는 밤에 속삭이는 바람으로 이제 번안을 했는데요. 그 뭐 근사하죠. 참 번안들 제목 잘 붙여요 보면. 이게 사실은 32년인가 4년 했던 강홍식 선생님.
아, 최민수 씨의 할아버지며? 그렇죠. 아. 전옥 선생님의 눈물의 여왕 전옥 선생님의 남편인 그분이 불렀던 처녀총각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최민수의 외할아버지군요.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강효실 씨의 아버지였던. 그렇죠. 아, 처녀총. 봄이 왔네, 봄이 와. 그거를 독일어로 번안해서 리메이크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독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하는 그 경연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었죠. 독일에 유학했을 때. 그러니까 현지에서 낸 음반도 있고요. 네. 당시 뭐 한국이라는 존재도 미미했던 한국 전쟁이 그럴 때 유럽에 그때는 구라파라 그랬죠. 구라파. 지금 유럽인데 그때는 구라파라는 구라파로 최초로 진출했던 한국 가수인 거죠. 그렇군요. 서독 함부르크의 NDR 방송교향악단과 리리화의 공개방송 리하살 광경이라고 하는 리하살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리허설이죠, 리허설. 예. 그렇군요. 야, 리리화라는 한국 사람인데 독일로 진출해서 그 당시 그 서독이죠, 서독. 서독, 예. 네네네. 서독 그 주한 대사의 양녀가 돼가지고 그 진출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한국 이름은 최정환입니다. 그렇죠. 예, 서울음대 출신 1호 여가수. 예, 이분이 불러주는 밤에 속삭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우아한 제목의 뭐 제가 좀 깨서 죄송한데 처녀총각이죠. 처녀총각. 예. 독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최규성 선생과 함께한 대중음악 LP 가이드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제가 흥분이 돼갖고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재밌는 아이템으로 한국 그 대중가요 LP가 참 다양하고 이미 그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참 많은 걸 이미 시도했다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만드는